안녕하세요. 코빗 인사이트의 최윤영입니다. 이번에 저희 코빗 리서치 센터에서 메사리의 전망 보고서죠. 크립토 티시스 2025를 번역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메사리에서 2025년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요점은 2025년은 작년보다 더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연준의 긴축 완화가 위험 자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따라서 규제 환경이 더 우호적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조건이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매크로 여건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형성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라거나 어떤 물가 상승 흐름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하가 시장 기대보다 조금 빨리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요. 하지만 전반적인 매크로 여건을 본다면 2025년 말까지는 대체로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장 흐름처럼 변동성에 주의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2025년 매크로 흐름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5년은 가상자산 정책과 규제의 명확성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의 의회 인데요. 새롭게 SEC 의장이 임명될 거고 규제의 명확성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이 우선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메사리에서는 FIT21 법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명확성 법안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 특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제정되면 포괄적인 규제 체계가 마련되고 시장 혁신이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규제가 진행될 것이냐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면 어떤 부분이 제외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추진해 왔었던 CBDC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CBDC 반대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리테일용 CBDC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만 적어도 연준을 기준으로 기관용 CBDC 연구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셀프 커스터디 권리, 셀프 커스터디는 규제적으로 조금 보호될 가능성이 높지만 믹서와 같은 프라이버시 기술이 아무래도 좀 논란이 있는 만큼 추가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디파이는 유럽 쪽처럼 사실 규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2025년에 완비될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고 있진 않지만 아무래도 좀 우호적인 행정부가 들어옴으로써 이런 연구나 논의를 통해서 향후 입법에 필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을 되돌아보자면 밈코인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았죠. 틱톡 밈이라거나 AI 에이전트의 부상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이 확산이 되면서 밈코인 열풍을 주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과연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밈코인 시장이 확장 가능한 블록체인 인프라 그리고 낮은 트랜잭션 비용 그리고 더 발전된 사용자 친화적 플랫폼 같은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밈코인의 어떤 열풍을 이끌었던 여건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들 덕분에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솔라나, 베이스, 톤 같은 고처리량 체인을 언급을 하면서 충분히 블록 공간이 확보가 되고 수수료 인상 없이도 어떤 밈코인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거고 그리고 아까 플랫폼,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컨대 문샷, 펌펀 이런 플랫폼을 예로 들면서 아무래도 리테일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는 면에서 어떤 밈코인이 계속 관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과대 열풍, 그러니까 하이프에 의존하던 어떤 성장에서 벗어나서 진짜 대규모 채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용자 채택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밈코인 같은 요소 외에도 팬텀 지갑이라거나 텔레그램 미니 앱 그리고 폴리마켓 대선 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죠. 폴리마켓 같은 실용적인 애플리케이션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아무래도 사용자 증가세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혁신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체인 추상화 같은 기술은 복잡했던 온보딩 과정을 훨씬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점에서 좀 채택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디핀, 그러니까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 역시 가상자산의 현실세계 적용 측면이죠. 이런 측면을 선도하면서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하위 부문, 디핀에서 하위 부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메사리에서는 에너지 쪽 그리고 무선 쪽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나왔던 프로젝트 중에서는 글로우나 헬륨 같은 프로젝트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플랫폼은 어떨 것이냐 본다면 디핀 쪽에서는 사실 솔라나가 아무래도 높은 처리량이라거나 저렴한 수수료 때문에 이런 디핀 관련 프로젝트들에 관심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경쟁 플랫폼, 베이스 같은 경쟁 플랫폼이 나오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시장이 더 다변화될 것이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섹터라 함은 섹터도 있지만 여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구체적인 대형 자산에 대한 전망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작년부터 ETF 유입이 꾸준히 늘었고 네트워크 유틸리티가 확장되면서 더욱 성숙한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기관들의 안정적인 현물 ETF 매입 덕분에 시장 변동성은 줄어들 거고 비트코인이 어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신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나왔던 트럼프 행정부의 친 비트코인 정책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오디널스나 룬 같은 새로운 프로토콜이 등장하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유틸리티를 확장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더리움의 어떤 문제점부터 멘션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 2024년부터 지속되어 왔던 도전 과제에 직면할 것이고 L2 솔루션, 이 네트워크 확장성이나 유틸리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오히려 메인넷 활동 감소나 데이터 가용성, 그러니까 수수료, 네트워크 수수료 수익이 부진하게 되면서 이게 약간 해결해야 될 두 가지 주요 과제라고 멘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책도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EIP 7762 같은 업그레이드가 논의되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 메인넷, 그러니까 L1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리곤, 에그레이어 같은 어떤 아까 나왔던 체인 추상화, 솔루션 같은 기술은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하면 딱 경쟁 체인으로 자주 나오는 솔라나 같은 경쟁 체인은 낮은 수수료나 처리 속도로 밈코인 같은 투기적 자산의 거래를 활발히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더리움에서는 투기 중심 활동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고 그 대신에 뭔가 더 성숙한 생태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결국엔 단기적으로는 이런 투기적인 자산의 거래가 줄어든다는 거는 덱스 거래량이나 네트워크 활동이 감소하는, 지표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관측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성숙한 생태계가 구축되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더리움은 이런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지속적인 개발이라거나 메사리에서 언급을 했던 투기적인 거래 활동의 상대적인 감소, 이걸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서의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메사리가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좀 읽혀졌는데요. 솔라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해서 빅3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를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기술적 혁신입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지만 파이어댄서 클라이언트의 완전 구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솔라나 최초로 L2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L2 구축을 통해서 네트워크 확장을 시도할 것이다. 요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태계 확장입니다. 솔라나는 디핀 프로젝트에 관심을 많이 받는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AI와 크립토의 어떤 융합들 그리고 소비자 중심 애플리케이션 같은 주요 내러티브를 주도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보니 디파이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증가가 유동성을 강화하면서 어떤 메타다오 같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통금융에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솔라나 현물 ETF 출시 가능성도 최근까지 계속 거론이 됐었고 전통금융조차도 솔라나를 어떤 고기능 가상자산 플랫폼으로 인식하려고 한다. 투자 노출, 그러니까 익스포저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전통금융에 관심 요게 세 번째 이유이고요. 네 번째는 경쟁 심화입니다. 솔라나는 베이스, 이더리움 L2라거나 모나드, 베라체인 같은 어떤 신규 L1의 부상도 잘 막아내야 되지만 안정적인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나 강력한 벤처 펀딩, 실제로 벤처 펀딩이 솔라나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쪽을 통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다. 이 네 가지 정도 원인을 통해서 빅3 중 하나로 더욱 자리매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신규 L1 체인의 등장인데요. 여기서는 모나드나 소닉 같은 속도량이나 처리량을 개선하려는 블록체인, 그리고 베라체인 같은 어떤 독특한 Proof of Liquidity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L1 체인이 부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듈형 생태계, 그러니까 셀레스티아 같은 기술들, 그러니까 여러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기술들, 그리고 레이지 브리징이라는 솔루션은 어떤 복잡한 롤업 환경을 단순화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 경험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L1 얘기했으니까 L2 블록체인은 어떨 것이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이 부분도 발전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유니체인이나 메가 이트 같은 새로운 L2 체인, 이게 조금 더 빠르고 매끄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요약될 수 있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DK 기술, 그러니까 영지식 기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나왔던 폴리곤, 에글레이어 같은 프로젝트가 이걸 이끌면서 조금 더 블록체인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체인 추상화인데요. 이 체인 추상화 관련해서는 옵티미즘 슈퍼체인, 그리고 에스프레소 같은 기술이 블록체인 간 데이터를 더 쉽게 주고받게 함으로써 뭔가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조금 더 향상이 될 것이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어떤 세부적인 기술들이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결국 이런 모든 혁신이 조금 더 블록체인 사용을 더 편안하게 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파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네임들, 새로운 기술들, 이런 이름들이 많이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일단 핵심은 디파이 쪽은 기술 혁신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사용자들이 이를 더 많이 활용하는 해가 될 것이다. 요게 핵심이고요. 관련해서 주요 트렌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디파이와 예측 시장의 성장입니다. 하이퍼 리퀴드 같은 고성능 무기한 선물, 거래소 같은 것들, 그리고 폴리마켓 같은 예측 시장, 여기서는 소위 비정형 거래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플랫폼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 뭔가 실생활에서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정도가 첫 번째 트렌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RWA, 실물자산의 토큰화입니다. 그래서 토큰화 국채가 조금 더 이런 디파이 쪽, 다오 트레저리라던가 아니면 거래소 담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 두 번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트레이딩 봇, 봉크봇이나 이런 아니면 포인트 인센티브 프로그램 같은 게 조금 더 사용성을 높인다거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열어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됐었던 어떤 테마 중 하나가 바로 AI 그리고 가상자산 간의 융합이었습니다. 2025년은 이런 AI 크립토가 조금 더 빠르게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탈중앙화 AI 모델 트레이닝이 화제인데요. 이거는 결국 고성능 GPU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AI 개발 비용을 낮추고 확장성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대표적인 예로 빅텐서를 언급을 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에이전트와 어플리케이션 분야인데요. 아무래도 AI 에이전트가 등장했고 또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웨이파인더 같은 프로토콜이 이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트렌드는 AI의 어떤 폐쇄형 모델과 크립토의 오픈소스 간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이 어떤 상호 간의 문제점을 서로 해결하는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섹터라 함은 구체적으로 웹3 게임이라거나 아니면 탈중앙화 소셜 그리고 NFT 이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웹3 게임입니다. 내년에 AAA급 게임이 출시가 될 거고 웹2 기업들도 지금 웹3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큰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채택이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을 거고요. 플레이 투 에어드롭 같은 모델이 플레이어의 참여도를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NFT인데요. NFT를 보면 거래량이 사실 다소 줄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오디널스 라거나 조라 같은 앱이 기술적 혁신이나 생태계 발전을 계속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도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밈코인이라거나 탈중앙화 소셜 쪽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내용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코빗 인사이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정말 많아서 매사리 전망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테이블도 공유 드렸으니 꼭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정말 유용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코빗 리서치 센터가 번역한 2025 가상자산 투자 테마 보고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